특히 민주당은 사법개혁 특위 내에 검찰개혁 특위를 위원장을 담당하게 되는데 제가 그걸 맡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검찰에 대해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민의 검찰하기보다는 권력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이명박 정권의 사유 권력이 되어 있는 상황을 모든 국민들은 통탄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립을 하며 수사상의 인권 보장을 반드시 이루게 한다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24개의 실천 과제를 도출해서 그것을 검찰개혁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를 포함해가지고 중앙수사부 폐지, 피의사실 공표죄 엄벌, 검찰에 대한 정치 권력의 수사상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특수 직권남용죄를 신설해서 엄벌 또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 검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침해된다는 그런 정황이 있을 때는 검사에 대한 기피되고 무죄평정을 엄격하게 해서 신상필벌 확립, 검찰의 인사의 독립성 강화 등등을 반드시 이루게 해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6.25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토착비리 척결을 자꾸만 검찰에 직접 지시를 하고 특히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법무부 등 사정기관을 청와대에 불러서 사정기업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찰은 법무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만 활용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정면 위반하는 행태로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특히나 유력한 야당 후보로 거명이 된 사람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권 집중으로 토착비리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여당 승리를 부추기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사정권, 특히 검찰권을 활용하고 있구나 하는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 방향과 수사 대상을 지정하는 이러한 지침 하단은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여기에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이 사법개혁을 추진, 특히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그리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땅에 진정한 검찰, 정치보복을 위한 현 정권의 수조구 역할을 하는 그런 검찰이 다시는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또 그리고 국민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100% 신뢰를 하고 또 국민이 가렵고 국민이 힘든 부분에는 검찰을 찾으면 국민이 편이 된다 하는 검찰에 신뢰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표명을 합니다. 다음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 김효서 원장님께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정택 교육감이 드디어 검찰에 소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명박 교육정책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신입니다.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됐을 때 2008년 7월 31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보면, 당시 기사를 보면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이게 바로 이제 MB 교육 정책의 분신의 화신인 공정택 교육감이 지금 교육 비리의 몸통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파열이 나고 송수역이 무너지듯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 정책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성공으로 가는 기회의 다리, 기회의 사다리가 됩니다. 이 기회의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회의 사다리의 맨 아래 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아래 칸, 첫 번째 칸이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에서부터 소득이 높은 자와 낮은 자 간에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떡잎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칸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서 두 번째 칸으로 올라가면 초중등 교육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상급식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무상급식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그 공작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우리 비정한 정부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칸으로 올라가게 되면 고등학교 교육을 보게 되는데 여기는 자사고를 통해서 자사고의 지금 비리가 얼마나 자사고에 대한 무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영교시 수업부터 시작해서 심야학습까지 전국의 모든 학생에 대해서 일제고사를 해서 줄세우식 암기 위주의 창의성 교육을 말살시키는 이런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칸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대학 입시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 입학 사정관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많은 비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대학 교수 출신이지만 나는 대학 입시가 나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복잡하게 만들어놨겠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수록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대학 가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학부모를 만나보면 제발 입시 제도 좀 바꾸지 마라. 계속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수시전형이다 무슨 사정관이다. 현재 대학 교수를 만나봐도 입시 제도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비리가 얼룩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지만 이거 내팽개쳐버리고 올해 이것은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대통령이 하십니까? 등록금이 낮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우리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의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의 사다리, 국민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더 넓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유민학 필연의 첫 번째 정책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 국가 경쟁력이다 하는 걸 해서 내놓았습니다. 저희는 이 정부가 우리 정책을 참고해서 차용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성을 하고 변화하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런 MB 교육정책에 확실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 뉴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이런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